1043번 잘 보면 보면은 집합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x가 그 다음에 집합 y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네. 4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들. 그래서 각각 공역과 치역이 이렇게 이제 x, y로 주어져 있는 건데 밑줄 칠까요? 무슨 함수가 됐으면 좋겠대?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대. 어차피 이거 오늘 볼 거잖아. 정의 쓰는 거. 1대1 대응이 무슨 함수였더라? 여러분?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1대1 대응이 어떤 함수? 두 가지 만족해야 되는데 1대1 대응 되려면 뭐랑 뭐 만족했어야 됐더라? 1대1 함수 만족해야 되고 또 뭐 만족해야 돼? 치역과 공역이 같다를 만족해야 되는 1대1 함수 만족해야 되고 요거는 말로 쓰면은 x값 다르면은 y값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이따가 백지에다가 쓸 때 요렇게 쓸 수 있어야 돼. x값이 다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y값이 항상 달라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요거를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그때 상수 a 값을 구해달라라고 했으니까 자, 얘 그림으로 좀 그려볼까 일단? 2차 함수 정도는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어떻게 돼? x-2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 맞지? 2,4가 꼭지점이야. 그럼 잘 봐봐. 이거 이따가 또 나올 거야 오늘. 함수 진도 나가면서 역함수라는 거를 이제 배울 텐데 그거 할 때도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자, 2,4 찍어봐봐. 2,4를 대충 찍으면 한 요 정도거든? 요렇게 이제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를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게 2,4를 꼭지점으로 가진 함수야.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야? y절편이니까 0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0 넣어주면 여기 얼마 나오냐면 8 나와요. 이렇게. 네, 여러분 일단은 잘 생각해보면 2차 함수가 만약에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되어 있잖아. 그러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이거 잘 이해해야 되는데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없어? 일반적으로 2차 함수가 없잖아. 판독기에 뭐였어?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되는 거야? 한 개 나와야 되는데 지금 2개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뭘 준 거야? 제한된 정의역을 준 거야. 공역도 제한을 시켰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일부분을 내가 만약에 제한해서 그리잖아? 전체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딱 대칭축을 기준으로 절반만 2차 함수를 쓰겠다라고 한 거야. 그러면은 내가 가로선을 어떻게 긋더라도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기는 거 맞지? 이해됐죠? 이해됐어? 근데 내가 만약에 2차 함수를 살렸는데 어디서부터 살렸냐면은 축을 기준으로 나 한 요 정도부터만 좀 함수를 좀 쓸 거야 하고 요만큼만 딱 잘랐어. 그러면 1대1 함수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살리려고 하면은 축을 기준으로 이 축의 값이 만약에 x는 3이었다 생각해봐봐. 그럼 내가 자르는 선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 거야? 3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는 곳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런 얘기 할 수 있겠네? 지금 요 2차 함수의 축은 얼마니까? 2니까? 그럼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값의 범위라고 해야 돼요. A가 무조건 2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3이어도 되고 3보다 커도 상관없단 말이야. 2차 함수를 살릴 때 있어서. 그러니까 A의 범위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뭔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역은 어디부터래? 4부터래. 근데 이 4가 그림에서 보이잖아. 4 언제야? 요때잖아. 그럼 4를 만족하는 x값이 딱 2인 거잖아.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럼 공역의 범위가 지금 뭐냐면은 4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값들이 공역이 돼야 된다라고 한 거야. 맞아요? 자, 1대1 함수를 만족하려고 하면은 a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좀 어려운 거거든. 공역하고 치역도 같아야 된다를 만족해야 돼. 근데 공역은 지금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잖아. 그럼 치역은 어때? 치역도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봐. 만약에 a 값이 3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3 넣으면 실제로 함수값 얼마 나와?
여기다 3 한번 넣어보세요. 3 넣으면 얼마 나와요? 5 나오지. 그러면은 그래프가 만약에 요만큼이 살아남은 치역은 어떻게 돼?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지. 그럼 이렇게 되면은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지. 치역도 어디부터 먹어야 되는 거야? 4부터 먹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정의역의 출발점은 어디가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2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A의 범위는 2보다 크고 낮지만 공역이랑 치역이 같다까지 만족하려면은 A 값은 무조건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별표를 쳐. 이따가 또 나올 거니까 일단은 1044번. 1044번도 별표. 자. 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고? 기억하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없어? 특정 x값을 기준으로 자른 함수? 조금 더 약간 좀 약간 한자 들어가게 이렇게 분할 약간 비슷한데 그 앞에 두 글자 더 들어가는데 분할이 아니라 분리라고 했고 그냥 구간 분리 함수? 뭐 별로 대단한 건 아니야. 막 정식 용어나 이런 건 아니니까. x를 기준으로 어쨌든 좌우에서 함수식이 다른 거야. 자, 근데 둘 다 구조는 무슨 함수야? 뭐 a가 2나 마이너스 3이 아니라면 둘 다 구조상으로는 1차 함수 내지는 때에 따라서 상수 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근데 밑줄 쳐야겠다. 얘가 무슨 함수가 됐으면 좋겠다?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이거 백지 쓸 거야? 1대1 대응, 1대1 함수, 상수함수, 항등함수, 서로 같은 함수. 뭘 써야 돼요? 정의 써줬잖아. 그래서 1대1 함수. 아니 정의는 완벽하게 써야지. 토치도 빼먹지 말고 정확하게. 책에 있는 거요? 책에 있는 거.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이렇게만 쓸 수 있으면 돼요. 모범도 한번 적었잖아. 1대1 함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고 1대1 대응은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상수함수도 근데 상수함수 이런 거 인정 안 해. 내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수함수는 약간 몰빵 개념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 단어 하나로 몰빵 이렇게 쓰면은 맞았다 안 할 거야. 상수함수에 원래 정의를 쓰셔야 돼요. 책에 나와 있어. 자, 아무튼 뜻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서로 같은 함수 정의, 대응의 정의 다 해? 아니지? 항상 fx는 c만 쓰면 돼요? fx는 c? 그래 뭐 그 정도만 쓰면은 뭐 일단은 봐봐. 1043번 보세요. 뭐 해달래? 그래서 이 구간으로 이제 정의된 함수가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대. 근데 얘가 누굴 기준으로 잘려 있어요? 2를 기준으로 잘려 있는 거 맞지? 자,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냥 2를 그려. 이게 x는 2야. 그럼 오른쪽에서는 누구 그리는 거야? 얘 그리는 거야. 왼쪽에서는 누구 그리는 거야? 얘 그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 약간 상상을 좀 해보는 거야. 어떤 식으로 1차 내진 상수함수들이 그려져야지만 fx가 1차 함수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플러스야. 뭐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지? 얘도 기울기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응? 음수하고 마이너스 같은 거잖아.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잖아. 그럼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왔다가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왔다가 그려질 수도 있다 이 얘기야. 근데 여러분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떤 느낌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야? 무조건 이거 아닌가? 얘는 1대1 함수가 안 되잖아. 애초에 얘도 1대1 함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 상수함수가 그려지면 안 되고 기울기의 부호도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건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가 서로 반대일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 함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였으면은 이번에는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와서 붙어야지. 이렇게 와서 붙으면 또 1대1 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잘 봐봐. x는 2를 기준으로 좌우의 함수가 다른데 어떤 느낌으로 그려져야 된다? 이렇게 그려지던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둘 다 기울기가 왼쪽도 마이너스, 오른쪽도 마이너스거나 둘 다 플러스이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라고. 맞아요? 그래야지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기울기가 둘 다 마이너스이거나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우리가 수학적 표현으로 어떻게 한 큐에 쓸 수 있겠어요? 기울기에 부호가 같아야 된다. 마마하거나 뿔뿔이거나 그러면 그걸 약간 부등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 우리가.
곱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싫어? 아니, 표정도 왜 이렇게 안 좋아? 아니, 둘 다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곱하면 플러스. 둘 다 기울기가 플러스면 곱하면 플러스. 이해됐지? 뭔 말인지? 그러니까 기울기의 부호가 마마 아닌 뿔뿔 나와야 된다고. 그걸 식으로 옮겨 적으면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다고. A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문제에서. 그럼 이 부동식을 풀어주면 되잖아.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불편하네? 그럼 마이너스 한번 곱해. 이렇게 바꿉시다. 그러면 A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A가 2보다 작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요것도 사실 체크 포인트는 있어요. 잘 들어봐봐. 기울기는 이렇게 풀었고 내가 지금 의논주 그냥 여기가 당연히 이어진다 생각하고 그냥 풀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게. 만약에 있잖아. 얘가 등호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기울기가 양수였어. 그래서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졌어. 얘가 빵꾸뽕하고 이렇게 그려졌어. 그러면은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다는 만족하고 있지.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봐. 만약에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으면은 1대1 함수는 맞을까 안 맞을까? 맞지. 왜냐하면 내가 가로선을 그으면 교점은 하나밖에 안 생기잖아. 2일 때도 교점은 하나밖에 안 생겨. 여기서는 교점이 안 생긴 거야. 왜? 여기가 빵꾸뽕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어도 1대1 함수는 맞아. 조금 어려운 얘기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는 맞아요. 자,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자, 1대1 대응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1대1 대응은 안 돼요.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안 돼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정의역은 모든 실수고 공역도 특별한 말 없으면 모든 실수야. 오케이? 공역도 특별한 말 없으면 모든 실수인데 근데 이 함수의 치역은 어떻게 돼요? 2를 넣었을 때 이 값이 예를 들어서 한 5였다 생각하고 요 지점은 한 1이었다 생각을 하자. 그럼 치역은 y가 5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이랑 또는 y가 1보다 작은 값들을 치역으로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y 값들은 치역에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공역이랑 치역이 같은 상황은 아니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1대1 대응이란 말 때문에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랑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얘네가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 넣었을 때 같다도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넣어볼게요. 둘 다 넣어봐봐. 자, 여기다 2 넣으면은 4-2a 더하기 3a 더하기 3 이렇게 나왔고 정리를 하면은 a 더하기 7 이렇게 나왔어요. 위에 식에 x자리에다 2 넣은 거야. 아래 식에 x자리에다 2 넣어봐봐. 그러면 2a 더하기 6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니까 얼마 나왔어? 여기도 a 더하기 7. 같은 거 맞지? 그치? 그러면 그림이 실제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어져 있다 이 얘기야. 그럼 우리 이제 뭐만 풀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풀어주면 되는 거야. a가 요거를 만족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요거를 만족하는 a의 정수는 누가 있어 이제? 마이너스 2 있고 마이너스 1 있고 0 있고 1 있는 거잖아. 얘네들을 다 뭐 해달라 했으니까 더해달라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1045번 볼게요. 자, 요거는 아마 내가 숙제로만 내줬을 거야. 유형 7번은 자 1045번 보면은 x가 257이고 그 다음에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는데 항등함수의 개수를 a 그 다음에 상수함수의 개수가 b라고 했어요. 여러분 항등함수가 정의가 뭐였다?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함수값으로 가진 함수가 항등함수.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특정 하나의 함수값으로 가진 함수. 됐어요? 자, 그러면 정의역하고 공역은 둘 다 x로 제한을 시킨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f라는 함수들이 다 x에서 x로의 함수인 거야. 요렇게. 자, 기억번. fx가 절대값 x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대입을 해보는 거야. 2 넣어봐봐. 얼마 나와? 2 나오지. 5 넣으면 얼마 나와? 5 나오지. 7 넣으면 얼마 나와요? 7 나오지. 그럼 나 넣었을 때 자기 자신 나오는 거 맞지?
그럼 얘는 무슨 함수야? 항등함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항등함수 하나 나왔지. 얘는 항이야. 니은. 자, 니은은 gx는 x의 양의합수의 개수래.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g2. 그럼 2의 약수의 개수 몇 개 있어? 2개. 5는 약수의 개수 몇 개야? 2개. 7도 약수의 개수 몇 개야? 2개. 그럼 g라는 함수는 지금 뭐야?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한 가지 함수값밖에 안 가졌잖아. 그럼 얘는 무슨 함수예요? 상수함수. 이렇게 된다고. 정의를 따라가는 거야? 자, 디귿. 자, 이번에 hx는 x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래. 10으로 나눈 나머지. 자, 그러면은 h2, h5, h7을 계산을 해보실 거예요. 자, 얘들아, 2를 10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예요? 그냥 2야. 근데 왜요? 2를 10으로 나눠주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2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작은 숫자는 그냥 그 숫자 자체가 나머지다라고 생각하면 돼. 인정?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5도 10으로 나눠주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5야. 7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부터 9까지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10보다 작은 자연수를 그 숫자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는 그냥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다 각각 5하고 7 이렇게 나오는 거네. 그럼 무슨 함수야? 항. 리을 봅시다. 자, 리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리을. 비슷한데? 자, ix는 2. x가 5보다 작으면 이것도 구간 분리 함수인 거야. x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7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대입해봐봐. i2 구할 거고 i5 구할 거고 i7 구할 거예요. 그럼 i2는 얼마야? 대입하는 숫자가 5보다 작으니까 얘는 2. 5는 여기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7.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딱 봐도 자기 자신을 함수값으로 가지지도 않고 특정 하나의 함수값만 가지지도 않아. 리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함수야 그냥. 얘는 그냥 함수. 그러면은 항등함수 개수 몇 개? 2개. 그래서 A 값은 2가 되는 거고 상수함수는 몇 개? 1개. 이렇게. 그래서 A, B 곱하면 2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1048번 괜찮나? 괜찮아요? 자, 항등함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 1048번 그래도 같이 볼게. 1048번은 항등함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잖아. 근데 fx가 x제곱 마이너스 6이래. 그러니까 모든 실수를 정의역으로 갖잖아. 당연히 항등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항등함수가 되려면 무슨 일이 생겨야 된다 했어? 이런 일이 생겨야 된다 했잖아. a를 넣었을 때 a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를 넣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6이랑 누구랑 같아져야 되는 거야? x랑 같아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요 방정식을 풀어주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6이랑 x 갖다 풀어주면은 요 방정식 풀어주면 x값들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x는 마이너스 2 또는 3이 나와. 그럼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특정 x값을 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게 가능한 게 누구랑 누구밖에 없다? 마이너스 2랑 3이랑 밖에 없다. 그러면 항등함수가 되도록 정의역을 세팅해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하나만 원소를 갖고 있었어도 되고 3 하나만 있었어도 되고 마이너스 2하고 3 두 개의 원소를 다 갖고 있는 집합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문제에서 뭐 해달라고 했어요?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달라 했잖아. 그러니까 x는 요런 집합이어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고 요런 집합이어도 항등함수가 될 수도 있고 요런 집합이어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 집합의 개수는 몇 개 있다? 3개 있다. 이렇게. 괜찮아? 잘 생각해봐봐. x가 막 이렇게 마이너스 2 하나만 원소로 갖고 있대. 그럼 내가 대입해서 확인해볼 원소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마이너스 2 넣어봐봐요. 4에서 6 빼면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로 같잖아. 그럼 항등함수 되는 거 맞다고.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다른 게 있었다 생각해봐봐. 그럼 1 넣어봐봐. 1 넣으면 마이너스 5 되잖아. 자기 자신은 함수값을 안 가지잖아. 얘는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 값이 누구밖에 없었다고. 마이하고 3밖에 없었다고. 이 마이하고 3이 그래서 어떻게 나온 거였어요? x제곱 마이너스 6이랑 x랑
같다를 푼 거라고. 왜? x를 넣었을 때 x가 나와야 되니까 어떤 작용, 제곱해서 6을 빼는 작용을 했는데 그대로 x가 나오도록 하는 x값은 이렇게 두 개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전부 또는 하나씩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집합은 우리 fx를 항등함수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됐나요? 자, 유형 8번 갑시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테스트 볼 거야. 자, 1049번 볼게요. x가 1, 2, 3이야. 이렇게. 그래서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p라고 하면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p라고 할 건데 그때 1대1 함수의 개수, 그 다음에 1대1 대형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까지 다 따로따로 구해주세요 라고 한 거야. 함수의 개수를 p, 1대1 대형의 개수를 q, 그 다음에 상수함수의 개수를 r 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P값, Q값, R값을 구할 거야. 근데 위에다가 우리 이렇게 필기를 좀 하자. 유형 8번 위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제일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정역에 있는 각 원소의 선택의 수를 조사해서 설명 다시 해줄 거야. 정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의 선택의 수를 조사해서 이 선택의 수들의 총 곱을 구해주면은 그게 함수의 개수예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저거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x에 지금 1, 2, 3이 있어. 공역도 1, 2, 3이래. 그래서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이제 물어볼게. 자, 각각의 정역에 있는 원소의 선택의 수를 조사하라고. 이게 기본 아이디어야. 그럼 1은 어디로 갈 수 있어? 선택권 몇 개 있어? 3개 있는 거 아니야? 얘가 얘로 가도 되고 요거 요로 가도 되고 요거 요로 가도 되는 거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 중에서. 그러면은 F1 같은 경우에는 선택수가 몇 개 있다고? 3가지 있다고. 함수값 의미하는 거 아니야. 이거 땡땡 처리했어. 선택수야. 맞아요? 자, 그러면 1이 누구를 선택하든 상관없이 2도 지금 선택의 수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 맞지? 맞아요? 3도 마찬가지 아니야? 앞에 있는 1하고 2가 누구를 선택하든 상관없이 3 입장에서 일단 선택권의 수는 3가지가 있는 거 맞지 않아요? 이해됐니? 3가지. 그럼 얘네들을 다 뭐 해주면 된다는 거야? 곱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전체 함수의 개수는 27개가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 곱의 법칙 생각하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P값은 얼마야? 27개가 되는 거야. 쉬운 거 하자. 상수함수부터 합시다. 상수함수는 정역이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의 함수값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하고 2하고 3이 다 대동단결해서 하나의 값을 가지는 거니까 상수함수는 개수가 몇 개 나오겠어? 그냥 3개가 나오겠지. 공역의 원소의 개수랑 같아요. 얘는 3개야. 그러니까 얘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보면 되는 거야. 원소 개수. 요렇게. 됐나요? 희준아, 문 좀 다시. 이 27은 어떻게 나온 거고? 3의 세제곱 이렇게 나온 거고. 됐나? 그러면은, 자,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요 3의 의미가 뭐였냐면, 여기가 공역의 개수고, 여기 있는 3이 정역의 원소 개수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개수를 늘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어떤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는데 정역에는 원소가 4개가 있고 공역에는 원소가 5개가 있었어. 그리고 내가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한 거야. 그럼 함수의 개수 기본 아이디어는 뭐라고? 정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의 선택의 수를 다 조사해가지고 곱해주면 된다고. 그럼 얘는 선택권 몇 개 있어? 성빈아, 선택권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 거 맞지? 맞아요?
얘도 5개, 얘도 5개, 얘도 5개 아니야? 그러니까 5의 4제곱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5의 의미가 공역의 원소의 개수고 지수에 있는 4의 의미가 정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된다고. 괜찮아? 흥미되고 있어? 진짜? 자, 1대1 대응 잘 봐봐. 1대1 함수든 대응이든. 자. 전 괜찮아? 하잖아. 아직. 자. 보세요. 자, 다시, 요거 다시 한번 천천히 잘 들어봐봐. 수학이 어렵다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런 거라 생각하고, 자, 우리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나 구하는 방법은 좀 비슷하긴 해. 근데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1대1 함수의 정의?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x값이 다르면 y값이 달라야 된다며.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잘 들어봐봐. 처음에 1이 먼저 누군가를 고를 거야. 선택권 몇 개 있어? 4개 있는 거 맞지? 근데 이제 잘 들어봐봐. 2가 이제 누군가를 선택해야 될 거야. 근데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를 만족해야 된대. 그러면 1이 선택한 원소를 얘가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너네 잘 생각해봐봐. 1이 누구를 선택하든 상관없이 그러면 2는 이 4개 중에서 하나는 제외하고 3개의 선택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4가지의 선택권을 갖고 있으면 2를 많이 골랐어. 근데 그게 1이든 3이든 4든 상관없이 이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3개로 줄어든다는 거야. 3개. 그리고 2도 누구를 골랐어. 그럼 3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몇 개로 줄어드는 거야? 2개로 줄어든다고. 그럼 정의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의 선택수를 다 조사한 거 맞지? 얘네들끼리 뭐 한다고? 곱한다고. 그게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을 계산하는 방법인 거야. 그럼 다시 우리의 문제는 정역이랑 공역이랑 둘 다 x라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럼 얘 처음에 선택권 몇 개? 3개. 아무거나 골랐다 생각해. 자, 2는 그럼 선택권 몇 개? 2개. 아무거나 골랐다 생각해. 그럼 얘는 자동 결정. 한 가지. 그래서 몇 가지의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6가지 함수가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27하고 6하고 3하고 4 더해서 그래서 전체 우리가 구하는 함수의 개수는 36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050번도 같이 할 거야. 보세요. 자, 1050번 보시면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다 같이 할 거야. 자, 그냥 복습을 잘 해와야 돼. 그러니까 자, 1050번을 보시면 x는 -1하고 0하고 1하고 2 이렇게 있고 y는 1, 2, 3, 4, 5를 원소로 갖고 있어. 자,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두 번째, f-1보다는 f0이 크고 그 다음에 얘보다는 f1이 크고 얘보다는 f2가 크다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벤 다이어그램 좀 그릴 거야. 마이라고 0하고 1하고 2가 들어가 있고 y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1, 2, 3, 4, 5가 들어가 있어.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할 거야. 오케이? 자, 이건 복습이다. 1대1 함수의 개수는 -1 선택권 몇 개 있어? 5개. 아무거나 골랐다 생각했을 때 0은 선택권 몇 개 있어? 4개. 얘는 몇 개 있어? 3개. 아무거나 골랐다 생각해? 그럼 얘는 몇 개 있어? 2개. 이렇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를 해보니까 약간 이거랑 좀 떠오르는 거 있지 않아? 순열하고 팩토리얼 느낌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5개였는데 이거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4번 곱한 거잖아. 사실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내가 4개를 골라서 나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가 y고 여기가 x라 생각하면 돼. 공역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정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곱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도 잘 생각해보면 y의 x제곱 꼴이었던 거야. 됐지? 곱하는 횟수가 정역 개수인 거고 처음에 선택지의 개수가 공역의 개수가 되는 거라고. 최초 선택지가 공역의 개수가 되는 거고 곱하는 숫자의 개수가 정역의 개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요거 한 번만 고민해보자. 이게 무슨 뜻이야? 요거. f-1보다는 f0이 크고 그거보다 f1이 크고 그거보다 f2가 크다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니야? x값이 커지고 있는데 걔네들이 갖고 있는 함수값도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뭐가 정해져 있는 거냐면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아니면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그때는 뭐 쓰는 거였더라? 조합 쓰는 거예요. 조합 쓰는 거잖아. 잘 봐봐. 기말고사 때 했던 거잖아. 2학기. 자, 지금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하고 2가 있는데 1, 2, 3, 4, 5가 있어요. 근데 규칙이 이거잖아. 아, 얘보단 얘가 더 커야 되고 얘보단 얘가 커야 되고 얘보단 얘가 함수값이 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5개 중에서 일단은 4개를 고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아, 그러면 얘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무조건 2고 얘가 무조건 4고 얘가 무조건 5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고르기만 하면은 실제로 함수들의 대응 관계는 딱 하나로 결정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공역의 원소 개수가 5개니까 5개 중에서 정역의 원소 개수 4개잖아. 그만큼 선택을 해줘야 된다고. OC4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OC4는 누구랑 같으니까? OC1이랑 같으니까 얘는 함수 개수가 몇 개가 나온다? 5개가 나온다.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 굉장히 좀 원래 어려워하고 이게 딱 기본 유형인 거야. 지금 함수하고 경우의 수가 합쳐진 거. 자, 여러분들이 하나만 좀 고민을 해볼 건데 1051번을 좀 고민을 해볼게요. 칠판 정리하는 동안. 이것도 같이 풀 거야. 얘들아, 이거 1051번은 어떻게 해요? 1051번은 공역이랑 치역이 같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공역, 치역이 같은 거? 얘들아, 공역은 지금 1, 2잖아? 치역도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1,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선택을 하되 1하고 2를 무조건 선택은 다 하긴 해야 된다 이 얘기야. 맞지? 그러면은 이 문제 푸는 기본 아이디어를 알려줄게. 잘 들어요. 우리가 여기는 A, B, C가 있고 여기가 1, 2가 있잖아. 나중엔 이게 약간 각각의 개수가 좀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지금은 워낙 숫자가 적으니까 여기 지금 3개가 있고 여기 2개가 있어. 그러면은 일단은 확실히 하나는 골라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없는 거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오케이?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과감하게 차라리 모든 함수의 개수를 구해. 그럼 함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얘 선택한 2개, 얘도 2개, 얘도 2개니까 2의 세제곱해서 전체 함수의 개수는 8개인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였어?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되는데 그럼 요런 함수만 빼면 되겠지. 상수함수. 다 모든 원소들이 특정 원소 하나로만 몰빵 간 거를 빼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다 1하고 2를 골고루 선택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8개에서 몇 개를 빼주면 돼요? 2개를 빼서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는 6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요? 진짜? 왜 이를 빼요? 왜냐하면은 A, B, C가 다 2로 간 거랑 A, B, C가 다 1로 간 거는 빼면은 나머지 6개는 그럼 1하고 2를 골고루 다 골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그렇지 못한 거를 뺀다는 아이디어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많이 어려워지긴 하거든? 이게 제일 일단 쉬운 형태인 거니까 일단 요런 거는 전 체크는 해놔요. 이렇게. 그냥 있다. 요 정도로. 나중에 내신할 때 그때 좀 더 많이 하면 되니까. 자, 1052번. 자, 요거까지 하고 셔터 할게. 자, 요거는 아마 더 할만해 보이거든? 1357. 그 다음에 A, B, C, D, E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일단 1대1 함수 정의죠? 적혀 있는 게? 맞아요? X값이 다르면 Y값 다르다 했으니까 자, 나에서는 이거는 1하고 A가 대형이 정해져 있고 5가 2로 가는 대형도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 좀 그려볼게요. 1, 3, 5, 7. 그 다음에 Y는 A, B, C, D, E. 이렇게. 자, 그래서 F의 개수를 구할 건데 누가 정해져 있어? 1은 무조건 A로 가는 거고 5는 무조건 2로 간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됐어요? 그럼 쉬운디? 그럼 3 입장에서는 가를 만족해야 되니까 선택권 몇 개 있어? 하나, 둘, 3개. 그러면 이 3개 어디든 가든 상관없이 그러면 7은 선택권 몇 개 있어요? 2개. 그래서 여기가 4
4개, 2개씩이니까 곱해서 함수의 개수는 6개가 나오겠구나. 1하고 5는 선택권이 실제로 한 가지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함수의 개수 할 때 뭐라고 그랬어? 기본 아이디어가 정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이 갖고 있는 선택수를 조사해주고 걔를 곱해주면은 그게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가나 조건 만족하는 함수는 6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다. 됐어요? 잠깐만 쉬었다가 합시다.